우리가 매일 쓰는 천연가스요. 이게 사실 그냥 태우는 연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 붙여서 쓰는 그 가스 안에 와, 현대 산업을 굴리는 보물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엄청난 가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여러분, 천연가스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이나 추운 겨울에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일러를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천연가스의 아주 평범한 모습, 오른쪽은 병원에서 쓰는 최첨단 MRI 장비. 이 둘이 글쎄요, 아주 깊게 연결돼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천연가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땅속에서 막 뽑아 올린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천연가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깨끗한 도시가스는 사실 고도로 정제된 최종 제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천연가스라고 부르는 것의 주성분은 메탄이 맞아요. 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원석 상태의 천연가스는 사실 메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탄, 프로판 같은 좀 더 무거운 탄화수소에다가 헬륨, 질소, 이산화탄소, 심지어는 황화수소까지 온갖 것들이 뒤섞인 복잡한 화학 혼합물이에요. 이 표가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지역마다 천연가스 성분비가 이렇게나 달라요. 캐나다 가스에는 황화수소가 꽤 많죠? 3.3%나 되네요. 반면에 텍사스 쪽은 거의 없고요. 대신 텍사스 가스에는 헬륨이 1.8%나 들어있어요. 바로 이 미묘한 성분 차이가 어떤 가스전은 그냥 연료용이고 어떤 가스전은 보물 창고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통 불순물이라서 꼭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아주 귀중한 자원으로 변신하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 화면 딱 보시고 와,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싶으셨죠? 괜찮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외울 건 아니니까요. 이건 그냥 일종의 보물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원석, 그러니까 미처리 가스가 들어와서 이 지도를 쭉 따라가면서 단계별로 보물들을 하나씩 꺼내는 거죠. 우리 이 지도 따라서 첫 번째 보물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지도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곳, 바로 산성가스 제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황화수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은 배관을 부식시키고 또 독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일 먼저 걸러내야만 해요. 특히 이 황화수소 H2S가 많이 들어간 천연가스를 업계에서는 사워가스, 사워게스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 시큼한,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독성도 강하고 부식성도 엄청나거든요. 이 신맛을 싹 제거해야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스위트가스, 스윗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골칫덩어리 불순물인 줄 알았던 이 황화수소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모아서 순수한 원소 황으로 바꾸는데 이게 또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원자재가 되거든요. 요즘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순수황은 석유랑 천연가스 정제할 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황으로 황산을 만드는데요. 이 황산이 바로 전 세계 식량 생산을 책임지는 인산 비료의 핵심 원료입니다. 와, 결국 가스전의 불순물이 우리 식탁을 지탱하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셈이죠. 심지어 타이어나 종이를 만들 때도 꼭 필요하고요. 자, 이제 천연가스 부산물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녀석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우리 생활용품들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천연가스 액체, 줄여서 NGLs라고 부릅니다. 에탄, 프로판, 부탄 같은 탄화수소들을 말하는데요. 얘네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는 가스 상태로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압력과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로 응축되거든요. 그래서 액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럼 이 NGL은 어떻게 골라낼까요? 비결은 바로 극저온 팽창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가스 전체를 영하 85도, 어떨 땐 그 이하로 확 냉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성분인 메탄보다 무거운 NGL 애들만 액체로 변하겠죠? 이렇게 얻은 액체 혼합물을 다시 분별중류탑으로 보내서 에탄, 프로판, 부탄으로 각각 깔끔하게 분리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된 NGL 성분들은 그야말로 석유화학 산업의 신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탄은 플라스틱, 부동액, 세제의 원료가 되고요. 부탄은 합성 고무나 라이터 연료로 변신하죠. 다음에 플라스틱 물병을 손에 잡을 때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그 물병의 시작은 저 땅 속 깊은 곳에 있던 가스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지금 신고 계신 운동화의 그 푹신한 밑창이요. 그 폴리우레탄 폼도 NGL에서 뽑아낸 프로필렌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땅속의 가스가 우리가 신는 신발이 된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마 가장 놀랍고 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산물일 텐데요. 바로 첨단 산업의 피라고 불리는 희귀자원, 헬륨입니다. 이 문장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헬륨은 공기 중에는 너무 희박해서 경제적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쓰는 헬륨의 거의 전부는 특정 지역의 천연가스를 캘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아까 텍사스 가스전 성분표 기억나세요? 헬륨 함량이 1.8%였죠. 이게 겨우 싶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헬륨을 상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농도입니다. 보통 0.5%만 넘어도
와, 이거 대박이다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헬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자원입니다. MRI 장비의 초전도 자석을 차갑게 식히는 데 꼭 필요하고 반도체나 광섬유 만들 때, 정밀 용접할 때, 우주항공 산업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헬륨 공급이 끊기면 현대 과학기술의 상당 부분이 그냥 멈춰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우리는 천연가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가스전은 그냥 연료를 캐내는 광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천연가스 시설은 땅속에서 뽑아 올린 복잡한 화학 혼합물을 정밀하게 분리하고 가공해서 수많은 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거대한 정밀화학 공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단 하나의 가스 흐름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위한 메탄, 플라스틱 산업을 위한 NGL, 전 세계 농업을 위한 황,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위한 헬륨까지 얻어냅니다. 전혀 다른 산업을 움직이는 이 모든 가치가 딱 하나의 가스전에서 시작된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천연가스를 보실 때 그냥 태워서 없애는 연료, 그 이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삶을 이루는 수많은 제품들의 출발점이자 첨단 기술의 숨겨진 심장,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천연가스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일 겁니다.